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인 어제는 18건의 코로나 확진이 나왔고요. 그중 2명이 지역 감염자였습니다. 창의공항 3터미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걸리셨는데요. 이분도 2월 달에 이미 2차 접종까지 끝내신 분인데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고요. 또 한 분은 22세 군인인데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였다고 합니다. 무증상자였는데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우들랜드에 있는 호커센터를 다녀갔고요. 파시리스의 화이트샌즈 몰에 있는 페어프라이스에 다녀갔고, 창의 에어포트 터미널 3에 있는 코피티암 마실링몰에 있는 케이컷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5월 7일 금요일인 오늘은 2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 중에 4명이 지역 감염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99건이 있었는데요.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기능의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감인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또는 사망을 초래했을 때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정의를 한대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라고 알려진 게 20건이나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백신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병된 사람들은 모두 치료 후 회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심각한 부작용 사례 95건은 대부분 화이자에서 나온 건데요. 왜냐하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도착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없다고 합니다. 염증으로 인한 안면신경 마비가 25건이 발생했는데요. 대부분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스스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심한 발진, 호흡곤란, 빠른 심장 박동을 포함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고요. 혈압 상승 또는 감소, 가슴 불편, 실신, 사지마비, 통증, 시력 변화, 간 효소 증가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95건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대부분 회복됐거나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싱가포르 메인 언론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조그마한 언론에서 백신을 맞은 후에 뇌출혈이 발생한 4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예방접종 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신 접종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3개월 동안 뇌졸중 발병 건수가 2,000건이고 심장마비가 3,000건보다 약간 적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이런 심장마비나 아니면 뇌졸중이 생겼더라도 이게 꼭 백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백신을 맞고 나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하는데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2,000불을 지원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한테는 10,000불,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은 평생 영구적인 중증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22만 5천 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 봐요. 근데 사실 싱가포르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서 입원 치료 2,000불이면 이거는 금방 2,000불 넘을 것 같거든요. 중환자실 10,000불이면 10,000불도 금방 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싱가포르 PR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보험으로 커버되는 그나마 제일 저렴한 병동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6인실이나 8인실 이런 병동요. 그런데 입원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에어컨이 없더래요. 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못 계시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데서 치료를 하면 그나마 P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것도 아마 보험이 안 돼서 더 비쌀 것 같아요. 실내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렌탈비와 직원 월급 등을 걱정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학교 단체 방문 등 그런 활동들은 할 수가 없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도 2시간 이상 도서관 내에 머무르는 게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페이즈 2로 다시 돌아가면서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요, 예비 부부들이라고 하는데요. 초대 인원을 이미 잡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적은 인원으로 제한이 생기는 바람에 기존 인원대로 치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코로나 테스트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테스트 받는 비용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코로나 테스트를 굳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인원수를 줄이려면 이미 그 인원수대로 다 필요인이면 뭐면 예약해 놨는데 돈은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초대장을 다 보냈는데 누구는 또 연락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커플이 하루 앞당겨서 5월 7일 날 결혼하려고요. 왜냐하면 인원들을 모두 다, 하객들을 모두 다 그대로 초대하려고요. 하루 날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객들한테 다 날짜를 다시 변동을 해야 되고 또 뭐 업체들한테 다 날짜를 변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지금 그렇게라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예비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이 작년부터 결혼식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몇 번 미룬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탈 없이 하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또 많이 속상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일 것 같거든요. 결혼식이 힘들었던 만큼 평생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호주에서 호주 시민권자들도 인도에 있을 경우에는 호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국경을 막았다는 뉴스를 전달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호주 시민권자들에 한해서는 국경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요. 그 로켓을 조종하는 능력이 망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그 로켓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로켓이 우주를 떠돌다가 이번 주에 지구로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떨어지는 로켓에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또 신문에서는 맞을 확률이 0%는 아니라는 거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큰 사고 없이 로켓이 바다나 아니면 사막 같은 데 떨어져서 인명피해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